안녕하세요. 차쌤입니다. 오늘은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가 이혼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는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간단히 정말 한 줄 언급했습니다. 이거 들어보시고 하시면 뭐 궁합에 대한 이해도도 재밌고, 이미 제 방송 근데 청취자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 방송. 근데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사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카페에 이제 청취자분이시고 제 교육생이신 분이 정확히 어딘지 찍어주셨더라고요. 제 방송 4부 71화 4분 31초에 그때서부터 나오나 봐요. 연예인들 궁합 이야기 하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 재밌어요. 또 깨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방송은 이제 최주부님, 램프님하고 진웅님이 나왔던 같이 이야기했던 방송인데요.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송중기 씨 사주가 을축년 을유월 신유일주고요. 차력법이 을축년 병술월 갑진일주입니다. 외모는 되게 좋은 사주예요. 그쵸? 깨끗하고 이 본원의 신유일주의 이 깨끗한 느낌을 가미가 되죠. 그리고 송혜교 씨 사주가 신유년 기해월 갑진일주고요. 차력법이 신유년 경자월 기사일주입니다. 일단 두 사주는 뭐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한 뭐 크로스예요. 일주가 서로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원과 차력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둘이 분명히 시너지적인 영향이 많이 옵니다. 여기서 시너지라는 거는 운명적으로 뭔가 일이 잘 풀리거나 뭔가 동업자적인 일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일반적인 부부들 사이에서는 이런 궁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 조합에서는 정말 나오기 힘든 확률이에요. 사실은 막 수천분의 1까지 되거든요. 근데 일반 부부에서는 한 수십분의 1 정도의 확률로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이런 단순한 수식 문제가 아니라 높은 확률로 나오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연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음과 양이 서로 만났다고 해서. 근데 이제 오해하시는 게 제 궁합 방송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4부 71화 방송을 쭉 들어보시면 자세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궁합이라는 거는 무조건 사이가 좋아야 궁합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 있잖아요. 다들. 우리 부모님들 엄청 박 터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혼을 안 하고 사세요. 그러면 궁합이 좋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합에 대해서 너무나 환상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은 잘못 알고 있는 거. 궁합을 단순히 사이가 좋은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거고, 제가 생각하는 궁합, 정확한 궁합은 둘이 만났을 때 일이 잘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예요. 서로 굉장히 발전적이 됐냐, 아니면 둘이 만났는데 뭐 사이는 좋지만 맨날 빚지고 힘들게 살고 발전도 없고 이런 게 과연 좋은 궁합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사이가 나쁘더라도 발전적인 사주들이 궁합이 좋은 거죠.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요, 재벌들 있잖아요.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들 부부 중에요, 사이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도 그들은 자수성가로 부를 이루거나 이렇게 크게 성공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궁합이 좋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세계 1위 부자 있잖아요. 아마존. 아마존 회사를 갖고 있는 제프 베조스 회장. 이분은 이혼을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분은 배우자랑 궁합이 나빴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전 배우자와? 그렇지 않죠. 이 큰 회사를 세계 1위의 기업을 만든 사람은 그 배우자도 사주가 좋고 서로 궁합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요, 처음에 밑바닥에서 그렇게 올라갈 때는 세계 1위, 그것도 수십억 인구에서 1위가 될 때는 부호로서 배우자와의 궁합이 좋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합은 그냥 사이가 좋다가 아니라 서로에게 굉장한 시너지와 발전을 줄 수 있냐, 이걸 이야기하죠. 일단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는 그 부분에서는 맞는 게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송중기 씨가 태양의 후예 전에는 사실은 인류 탑스타 배우는 아니었거든요. 남자 배우 중에 그냥 잘생긴 배우, 그냥 그 정도 선이었는데 송혜교 씨와 하필 그 드라마를 찍으면서
탑스타 반열로 올라갔죠. 그리고 송혜교 씨는 원래 근데 더 먼저 탑스타였고요. 성공한 드라마가 워낙에 많았잖아요.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 송중기 씨는 이렇다 할 뭔가 탑스타는 아니었고, 근데 송혜교 씨와 결혼하면서도 굉장한 또 부를 축적하고요. 광고도 많이 찍고요. 이렇게 굉장히 잘 된 게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아스달 연대기인가? 예, 그 드라마 있잖아요. 망작이라는 평을 많이 받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가 송혜교 씨랑 이제 헤어지고 난 뒤에 아니면 굉장히 많이 삐걱댈 때 이럴 때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 둘이의 시너지라는 어떤 기운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송중기 씨는 잘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뭐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송중기 씨는 이혼을 하면 안 됐습니다. 이혼을 하면 안 됐습니다. 어떻게든 반대로 송혜교 씨와 붙어 있었어야 돼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죠? 그 부분은 제가 또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보면요. 굉장히 좀 잘못되거나 나쁜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전 송혜교 씨를 너무나 몰아세우는 듯한 이런 것들이 많은데, 뭐 잘한 거는 있진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저는 송혜교 씨를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거든요. 왜냐면 예쁜 여배우였고, 일찍이 데뷔를 했었고, 당연히 남자 연예인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루머라든가 뭐 바람둥이다 뭐 이런 소문은 돌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일반인 여성분들 좀 외모 괜찮으신 여성분들도 뭐 다 욕 얻어 먹어야 됩니다. 네. 송혜교 씨 가지고 이렇게 많이 욕할 거면 이전에 뭐 과거나 이런 거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대중이 너무 막 욕하거나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괜한 질투심이거나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정도의 얘기에서 이제 송혜교 씨가 박모모 군과 뭐 바람을 폈냐 안 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거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박모모 군이냐 뭐 박보검이라고 할게요. 뭐 어차피 다 아시니까. 박보검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사주에 박보검이냐 이런 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다른 타인과 가능성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꼭 박보검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건 바람 핀 거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된다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애매한 게, 일단은 송중기 씨 같은 경우는 송중기 씨 집안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송중기 씨 집안 문제 있어요. 아버지가 문제가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아버지 쪽의 문제, 부모님들도 사이가 나쁘고요. 송중기 씨는 제 생각에는 막 어느 정도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분명히 깨끗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이쪽 집안이, 송중기 씨가 아주 좋은 명문가에 막 이렇게 아버지가 아주 막 건실하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나오기가 좀 힘든 사주예요. 좀 집안적으로 어머니가 조금 더 송중기 씨한테 잘해준 면도 있는데, 뭐 어머니도 사실은 좀 애매해요. 저는 송혜교 씨 같은 경우가 결혼해서 조금 더 실망한 부분은 송중기 씨 집안 문제에서 좀 실망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고 실제로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송중기 사주는 아무리 봐도 난 좋은지 모르겠다. 사실 그래요. 송중기 씨 사주는 사실 탑스타거나 뭐 어느 정도 그런 사주는 아니에요. 거기를 잘 유지하거나. 그리고 제가 대운이 나빠질 거라고도 예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34 대운이 신사 대운인데 별로인 대운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빠져가지고 송혜교 씨와의 문제에 이혼이 되면서 송중기 씨는 좀 나쁜 형태의 조금 더 운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혼이 송중기 씨한테는 훨씬 많은 독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실제 송혜교 씨보다. 그렇기 때문에 송중기 씨는 훨씬 불리하고 운도 나쁘고 사실 사주도 난 좋은지 모르겠다. 전 그런 입장입니다. 이전부터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송중기 씨가 왜 태양의 후예에도 엄청 떴고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송혜교 씨와의 궁합적인 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그런 좋은 일들이 생겼다고 봐요. 송중기 씨 입장에서는. 근데 거기다가 송중기 씨 성격도요, 사실은 부드러운 사주가 아닙니다. 이 사주가 되게 까칠한 사주예요. 딱딱하고.
그렇기 때문에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 보면은 연상인 경우가 많았고요. 어느 정도 좀 여자한테 친절한 느낌들을 갖는 사람인데 송중기 씨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송중기 씨 사주는요, 뭐 송혜교 씨가 진짜로 외도를 했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송중기 씨 사주 자체가요, 의처증이 있는 사주입니다. 좀 부인을 의심하는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떤 게 선후 관계가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송혜교 씨 같은 경우가 난 바람을 필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서부터 막 의심을 하다가 어느 정도 되게 좀 정이 떨어지고 난 뒤에 딴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뭔가 바람을 피다가 송중기 씨가 그것 때문에 의처가 생겼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송중기 씨 같은 경우는 원래가 의처증이 있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송중기 씨 사주에서도 자기의 처와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은 걸로도 표현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 자꾸 송중기 씨를 막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물론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긴 하지만 송중기 씨 집안이나 송중기 씨나 좀 먼저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훨씬 사주상에서 제가 봤을 때 궁합적이나 사주상에서 고마워해야 될 사람은 송중기 씨라고 보여져요. 송혜교 씨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혼이 송중기 씨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중기 씨 사주가요, 그렇게 막 배포가 크거나 그런 사주가 아니거든요. 좀 답답해해요. 보통 여자들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송혜교 씨 같이 연상도 많이 만나고 좀 더 큰 물에서 놀던 사람이면요, 이 송중기를요 되게 답답하다고 느낄 거예요. 저 쪼만한 사람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송중기 씨가 더 열받는 느낌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자꾸 그래도 왜 궁합이 좋다라고 합니까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궁합이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크로스적인 거고 송중기가 훨씬 발전적인 요소에 득을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전 방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로스가 무적 아니라 그랬잖아요. 실제 크로스가 돼도 이혼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부부의 연이고 발전할 수는 있지만 이혼도 실제로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혼을 많이 하는 게 뭐 꼭 나쁜 의미라기보다는요, 그냥 결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혼을 많이 하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확률적으로 많이 한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혼도 많을 수밖에 없는 확률을 갖는 것 뿐이에요. 단순히. 실제로도 제가 일반인분 중에 이제 상담 오신 분이 있었는데요. 자기 시댁 어른이, 두 분이 어른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크로스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은 맨날 박터지게 싸웠대요. 진짜 70년 넘게. 근데 그럼 이분이 궁합이 나쁜가? 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그래도 실제 이 두 분은 무일푼에서 지금 수백억대 자산가입니다. 그럼 이걸 궁합이 나쁘다라고 해야 되나?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 사주가 그 두 분이 엄청 갖기 좋은 사주도 아닌데 결혼하고 나서 그런 시너지로 맨날 다투지만 그 정도 자산을 읽었기 때문에 발전적이었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크로스의적인 궁합이 또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자세한 부분은 여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그런 거 이야기하면 뻔하잖아요. 뭐 여기 신유의 을류가 궁겁쟁제라고 해가지고 이 재성이 극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재성에 남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재성이 바람을 핀다. 남자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은 맞아요. 송중기 사주에. 근데 그거 되게 일부분적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조건 이 비겁을 같은 남성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이 을목 입장에서는 이 송중기 사주에서 을목 입장은요 처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을목 입장에선 관이죠. 신금과 유금이 이렇게 관이 많이 놓여져 있어가지고요. 꼭 바람을 피는 게 아니라 중병을 앓았다든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그런 여자를 만날 가능성도 높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송중기의 위치가 일반인이 아닌 연예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서 결혼할 상대는 외모가 예쁜 연예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연애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형태를 띠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일반인 사주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이런 구조라고 해서 무조건 바람피는 부인을 얻는다라는 거는 되게 좀 과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남자분들께서 내 부인 사주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막 부인을 괴롭히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 잘 보셔야 돼요. 다른 데서는 이거 가지고 그렇게 엉터리로 푸는데 실제 이런 조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만 작용해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실제 송중기 사주도 제가 좀 별로라고 그랬죠. 제가 또 이전 방송에서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박보검도 사실은 조금 왜 떴는지 모르겠다 하거든요. 사실 박보검도 왜 남자 배우 중에 많이 떴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이거는 별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송혜교 씨와 별개 얘기, 박보검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바람둥이 사주예요. 정력가입니다. 박보검 씨가 외모는 곱상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좀 여자와의 그거를 되게 좋아해요. 잠자리에 성적인 그걸 되게 좋아하는 사주입니다. 실제 박보검 씨가.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찌라시가 나온 것도 약간 그런 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이거는 송혜교 씨랑 분리해서 봐야 되는 얘기니까 뭐 그냥 별개로 얘기를 들어주세요. 저도 박보검 씨가 왜 그렇게 떴는지는 약간의 미지수지만 아무튼 그런 개인적인 성향은 갖고 있다라는 거는 좀 사주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추후에도 약간 뭔가 대스타로 성공하거나 그러기에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운 좋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뭔가 이런 트러블이라든가 어떤 트러블로 인해서 박보검 씨도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나 일방적인 좀 송혜교 씨를 몰아가는 이야기만 나와서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분 사주는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 사주였나요? 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찾자면 이상하게 둘이 발전적인 성향이 있는 사주인데 불구하고 궁합적인 거나 이상하게 근데 왜 송중기 사주는 34대운이 나쁜가? 이러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잘 돼야 되는데 왜 불운인가?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혼이. 그런 식으로 추측은 조금 더 가능한 건 맞고요. 그리고 송중기 씨 집안이 얼마나 이상한가? 이거에 따라서 이혼까지도 됐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결혼을 위해서 궁합을 볼 때는요. 항상 좀 시댁이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이혼의 많은 이유 같은 경우는요. 시댁 문제라든가 자기네 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한 번 더 궁합에 대한 좀 더 깔끔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